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이 확대되면서 소방의 역할과 본부장의 책임도 확대되고 있으나 소방 관련 모든 업무가 본부장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본부장 부재 시 지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한강순환구조대의 교대근무 필수인원 결혼을 지적했습니다. 구조대원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2019년 8월 준공한 서남 물재생센터에 대해 설계 오류로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11월 10일 서남 물재생센터 제1건조처리시설을 현장 방문해 1단계 건조 설비가 현대화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기존 슬러지만 처리 가능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대화 시설에서 나오는 양까지 해가지고 함수율 60% 노출이 돼 있었던 거 아니겠죠? 근데 현대화 시설에서는 염화 제이처를 쓰다 보니까 부식이 일어나. 근데 그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78% 함수율만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265불 돌려가지고 안쪽 자리가 됐다는 게 어제 그 얘기거든. 설계 당시 현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슬러지가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설계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예측 가능한 민원에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한이 분다라고 보면 불과 10여 미터에서 그 악취가 아파트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민원 또한 골치 아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하셔갖고 이외에도 곳곳에 산화돼서 부식된 부분들에 대해 필요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상습적 침수 피해와 교통난 해결을 위한 이수, 과천 복합터널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열린 이수 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본 사업구간이 과천시 구간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과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 민자라고 해도 이 비용들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설을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해도 이 부분은 같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또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제3자 공고에서 기준 통행요금을 1,500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정 부담을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게 맞다. 어떻게든 1,500원이 아닌 1,400원을 유도를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을 시켜야 된다는 본의원의 지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하나의 터널에
도로와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터널 형태로 건설되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재난으로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위험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다양한 안건을 상정 심의했는데요. 또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양혜광입니다. 시민들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쓰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36건을 가결했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안건들이 있는지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이 간다에서는 시민 리포터들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 현장을 다니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29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 가운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문화, 예술, 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축제 등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95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안전교육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물산업 육성과 지원은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례안들과 동의안들을 심의 가결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 등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조례안이 가결된 가운데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안을 규정했습니다. 2020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책들이 가결됐습니다. 2021년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3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생업을 위협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작은아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